안녕하십니까. 해피런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피런도 하시고 조깅도 하시고 해피 에브리데이 해피하게 살고 계시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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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코로나는 걔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어차피 우리가 변화된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점검하면서 변화하면서 적응해서 잘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현재 코로나 상황을 알아야 우리가 대처를 하고 이 변화된 현실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밴쿠버는 이 캐나다 전체로 보면은 그렇게 줄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 계속 좀 잡힐 듯 한데 그냥 계속 좀 높습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지금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게 온타리오하고 퀘벡이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버타주가 저희보다 더 많이 생겨서 이렇게 세 개 지역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 밴쿠버는 하루에 뭐 20명, 30명 그러다가 좀 많을 때는 그 집단 감염 때문에 좀 많아져요. 그러니까 왜 한국도 무슨 교회라든가 어떤 그 학원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클 때처럼 여기는 주로 집단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요.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별로 발생을 안 해요. 시주가 거의 이제 그 시니어 홈, 케어 홈 이런 데서 주로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 교도소에서 좀 많이 좀 발생을 했고, 치킨 공장 두세 군데서 지금 이미 감염자가 좀 늘어가지고 하루에 뭐 79명이 좀 나오고 그랬는데, 이 얘기는 이 모이면은 확 늘어나고 안 모이면은 이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 격리하는 거, 뭐 아프고 안 아프고를 떠나서 이거를 잘 실천을 하면, 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애들한테도 그러고 지인들한테 그래요. 그냥 그래, 지금까지 내 멋대로 내가 막 완강하게 주장하면서 열심히 막 살려고 그랬는데 어쩌면 쉬라고 하는 뜻도 있을 것이니까 그냥 난 죽었어 하고 그냥 눈 떠서 일어나서 할 일 있으면 하는 거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못하는 거고, 다행히 정부에서 이래저래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 나오는 정책이 좀 업데이트된 내용하고, 다행히 우리 특별히 이번에 이제 학생들 지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유학생들 같은 경우도 좀 기회가 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워크 비자를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좀 잡아야 될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다시 이렇게 영상 앞에 섰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메일 주시는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왜 자꾸 반복된 질문을 하나 했더니,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리면 그 밑에 있는 더보기에 링크 걸어놓은 걸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캐나다의 전체 소식이라든가 뉴스라든가 그 지역별 정보는 제목을 보시고 영상을 보다가 끝나면 넘어가지 마시고 그 밑에 설명란을 꼭 보셔요. 그러면은 거기에 자세한 현지 사이트도 많이 올려드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정보를 이렇게 드리면은 반드시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립니다. 요즘 특별히 이게 보조금 지급받는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BC주 같은 경우도 특별히 보조금을 더 주고, 각 주별로, 그러니까 이 정부 비상 보조금이요, 정부에서 주는 게 있고 각 주에서 주는 게 있으니까 정부와 주를 잘 뉴스를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물론 보고서 이제 종합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업데이트 해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오후 5시 이후에 나 시간이 좀 가능해요. 왜 그러냐고요? 아드님, 따님께서 재택근무 하시는데 제가 우리 집이 회사가 됐습니다. 회사가 됐는데 저는 부엌 파트, 식사 당번에는 부엌 파트가 됐고, 그 두 분은 열심히 재택근무로 5시에 딱 끝나면 점심 제공하고 5시에 식사 제공 딱 하고, 그리고 저는 6시 넘으면 이제 들로 산으로 저도 숨통을 트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정보를 보고서 여러분들께 이제 종합해서 정보 드리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은 제가 이미 올려드린 영상을 좀 많이 보세요. 새롭게 올려주신 내용들이 거의 없으세요. 항상 다 이렇게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들을 계속 보시면서 모니터링을 많이 하시고, 요즘 같은 경우는 빨리 오셔도 안 되고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기 전에 주어진 시간을 더 활용을 하셔서 조금 고민을 더 좀 해보시고, 진로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딱 얘기하면은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먼저 일단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해고를 당했거나 그만뒀거나 어쨌든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개인당 성인 1인당 2,000불씩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렌트비 500불 정도 주는데 이건 아마 주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GST라고 정부에서 이제 세금 그 우리 물건 사면 세금이 나가는데 거기서 일부 개인당 300불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물론 아이들도 조금씩 다 지원해줍니다. 기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특별히 BC주에서 보조금을 1회 이 코로나 때문에 그 2,000불 외에 한 번만 1,000불 특별히 BC주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제가 또 이것도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BC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5월 1일부터 신청한다니까 꼭 신청해서 받아 쓰시고,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일을 할 수만 있으면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든 안 끝나든 간에 많이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요. 여론조사를 해도 그렇고 지금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요식업종이라든가 관광업종, 이게 쇼핑 이 자체가 많이 이렇게 외출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다니는 그런 쇼핑 업종들은 많이 축소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어떤 그 직업별 변화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이렇게 보조금 준다고 그것만 의지한다거나 그거 있는 돈 쓰거나 이런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일을 해서 잡을 꾸준히 갈 수 있으면은 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넋놓고 있다가는 다 끝난 다음에 직업을 찾으려고 그러고 내가 일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그럴 때 그곳이 문을 닫았거나 더 이상 일이 많이 없어서 이 고용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작은 보조금인데 환경기후 보조금 그래가지고 성인 218불씩 아이는 64불씩 지원해 준답니다. 이것도 자동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지금 학생들 보조금을 특별히 지원을 하는데요. 캐나다의 학생들은 방학 4개월 동안 거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용돈을 벌고 뭐 학자금 융자 받고 자기가 생활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심각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 왜냐하면 모든 지금 학생들이 일할 만한 곳이 셧다운돼 있어요. 거의 요식업이나 뭐 관광업종, 특히 밴쿠버 같은 경우는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요식업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학생 보조 정책을 썼는데요. 학생들도 물론 1,000불 이하의 수입이 있거나 뭐 아예 잘렸거나 일할 수 없으면은 1,250불씩 보조를 한대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1,750불 보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란트라고 있는데 이 그란트는 차도 없고 집도 없고 그 가난한 학생들에게 거의 지급되는 학비 보조금인데요. 3,000불까지 됐었는데 그 최대 6,000불까지 지원해 준다 그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썸머 잡을 못 잡잖아요. 그래서 썸머 잡을 특별히 정부에서 민간 단체에서 뭐 비영리 단체에서 이 학생들을 특별히 썸머 잡으로 쓸 경우 그 학생들의 보조금을 정부에서 그 고용주한테 다 보조를 해주나 봐요. 그러니까 이 썸머 학생들 같은 경우 특별히 썸머 잡의 이 정보 사이트라든가 그 공공단체에서 잡을 구인단을 보면은 바로 서포트를 받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썸머잡 구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학생들은 잘 찾아보면은 길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썸머잡 외에 이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원봉사 관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즘 이제 공원을 가보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캠핑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다 샷다운 했어요. 그런데 그냥 산책을 할 수 있고 잠깐 이렇게 물가라든가 좀 사람이 그 많이 가지 않는 곳, 그런 곳은 이 안내판이 격리 2m 유지하고 또 산책도 원웨이로만 갈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웨이로 이렇게 돌고, 그래서 이걸 좀 강화시키면서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런데 보면은 학생들을 주로 이제 자원봉사를 쓴다거나 주로 이제 그 의료봉사 쪽 이렇게 학생들이 그 코로나와 관련해서 봉사활동 하게 되면 1,000불부터 5,000불까지 또 지원을 한답니다. 자원봉사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도 제가 사이트에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꼭 이게 활용하시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잡을 꼭 하고 자원봉사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잡과도 연결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길이 또 열린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전기, 가스비,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저는 이런 거를 또 다 공짜로 보조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보통 3개월 정도 유예를 해준다 그래요. 그 얘기는 내가 3개월 뒤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저축을 못 하겠지만 최대한 그 돈에서 써야 되는데, 가급적이면은 그 3개월, 6개월 뒤에 갚는 그런 돈은 쓰지 않는 게 참 좋대요. 내가 그걸 쓴다 그랬더니 우리 애들한테 제가 혼났어요. 왜냐면 엄마 지금 돈 없는데 그걸 다 쓰고 그것까지 하고 나면 그걸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3개월, 6개월 뒤에 내가 잡을 가질지 정말 놀아버릴지 어떨지 모르는데 지금 아껴 쓰고 최대한 지금 있는 돈으로 해결을 하고, 그 빚이잖아요. 빚을 내서는 절대 하지 말라고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래서 더 허리띠 졸라매고, 들 쓰고 유틸리티 같은 경우도 직접 내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그 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많이 그 공과금 같은 게 특별히 그 유예를 해주는데, 될 수 있으면 유예 받지 마시고 그냥 들 먹고 들 쓰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쓰고 받지 않는 게 미래를 위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빚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빚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캐네디언들 이 씀씀이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캐네디언들 이게 트위터 같은 데 보면은 지금까지 저축 안 한, 가장 후회하는 게 저축 안 하고 사는 게 가장 후회된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축을 할 거라고. 그래서 정말 이 시국에도 저축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어쨌든 빚은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유학생 혜택이 있는데요. 원래 기존의 유학생들은 그 일주에 20시간만 일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유학생 규제를 완전 면제해서 풀타임 일하는 것처럼 40시간을 일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필수 업종인데, 필수 업종이라는 것은 뭐 의료교통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뭐 그 유틸리티 에너지 관련, 그다음에 정보통신, 이런 건 필수, 우리가 꼭 살면서 필요한 거잖아요. 또 그다음에 제조, 안전, 병원 관련 그런 자위라든가. 그래서 이런 필수 업종들은 40시간까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유학생들이 잡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시청인도 좋고요. 이게 연방 정부 사이트도 그리고 주변에 누구 있으면은 직접 가서 확인해도 좋고요. 자꾸 알아봐야 돼요. 여기는 직접 알아보고 다니다 보면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 40시간 하니까 무조건, 지금 많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여기 제가 처음 영상에서 이거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그 상의 그 연락 오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될 수 있으면 가지 말고 견딜 수 있으면 견디고 버티고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리니까 있으라 그랬잖아요.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될 수 있으면 여기서 버틸 수는 버티고, 왜냐면 한국으로 영원히 돌아갈 학생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영주권 받고 이민해서 정말 살고 싶은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기서 버티는 게 길이 열립니다. 사실은 정말 그래요. 근데 도저히 안 되면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왜냐면 이 잡을 또 오래 하다 보면은 경력도 쌓이지만 돈도 벌지만 어떻게 일이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워크 비자라든가 학생 비자 있는 분들은 정부에서 다 감안해서 혜택도 주고, 그리고 지금 캐나다가는 뭐 잘 살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이민자와 유학생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절대 이게 캐나다가 이런다고 그래서 막 이민자들을 홀대한다거나 이민이 안 되게 한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민국에서 일을 많이 할 수 없고 이게 격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일이 축소되고 모든 그 업무량이 이 코로나 관련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진행을 많이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모든 진행했던 그 이민 진행은 지금 어떻게든지 풀고, 그 다음에 그 워크비자 받았다거나 영주권을 받았다거나 이런 분들은 다 선착순으로 이렇게 아예 들어와도 된다고 이렇게 좀 계속 좀 점차적으로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확진자가 확 줄기 전에는 어떤 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는 힘들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유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런 정부의 시책을 잘 활용하고, 제가 그 사이트도 올려드릴 거예요. 꼭 보시고, 그리고 특별히 지금 워크 비자를 소지하시는 분 중에서 지금 일을 중단하거나 돌아가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신데, 좀 깊이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정보를 보면서 상황을 보는데, 지금 현재 그 요식업이 가장 많은데, 지금 그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께서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거의 한 3, 40분은 문 닫을 확률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보조금 주니까 사실은 편해서 그냥 일단은 좋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업종을 변경해서라도 찾아서 다른 기회를 만들어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캐나다에 살고 싶으면. 왜냐면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가능한 업종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지금 딜리버리 했잖아요. 딜리버리가 많이 뜨고 되면 식품 업종, 그 다음에 그 이커머스 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쇼핑몰이 거의 지금은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주문해서 먹고 이러고 실제적으로 이제 상가를 간다거나 가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도 없어질 확률이 많아요. 앞으로도 굉장히 그 추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식품점, 그러니까 그 월마트라든가 뭐 그 우리 한인도 이게 그로서리 있잖아요. 그 뭐 영어가 안 되시면 뭐 그로서리 쪽도 괜찮고, 영어가 되신 분은 월마트나 뭐 아마존 창고, 물류 창고들 패키지 하는데, 그다음에 딜리버리 하는 거, 그다음에 의료 관련된 업종, 그다음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좀 알아보고, 이게 기회를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서치도 많이 해보시고, 그래서 다 복귀 되면 좋은데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약간 그 예측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 워크비자로서 그 요식업에 계시다가 잠시 멈추고 계신 분들도 좀 알아보고, 내가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겠다 그러면은 괜찮지만, 아 내가 갈 곳이 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좀 불안하다,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바꾸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의료 쪽, 이게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의료 문제가 굉장히 이번에 사태를 경험을 해서 심각하다는 걸 모두가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의료 관련된, 그래서 이게 칼리지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의료 쪽으로, 그쪽으로 정말 더 많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 어쩌면 이 사태가 이민 오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업종을 어떤 것을 앞으로 해야지 되나, 물론 이 중에 트럭 드라이버도 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거의 온라인으로 주문하다 보니까 물류 배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트럭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오히려 더 유망 직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정보통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영어 되신 분, 뭐 온라인 튜터라든가, 거의 그 온라인으로 하는 업종과 딜리버리 업종과 그 필수 직종인 그 푸드 프로세싱 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푸드 마켓, 그 필수 업종 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바뀐다는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이 있어도 우리 먹고 사는 직업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서 지금 잡이 없고 일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분들 보면 제가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럴 때 다행히 이 BC주 지역은 이미 뭐 지금 거의 여름처럼 날씨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도 절대 집에만 있지 말고 가까운 공원, 산책, 캐나다는 이 밴쿠버 BC주 지역은 어디 가나 사실 동네 한 바퀴 돌다 보면은 사람도 별로 없고 얼마든지 참 조용하게 걷고, 다들 이제 서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쭉 떨어져 가고, 그래서 굉장히 안전해요, 이렇게 다니는 거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 끼고, 마스크를 안 끼더라도 이렇게 좀 떨어져 가고, 항상 밖에 나갔다 오면 소독하고, 이게 좀 안정이 돼서 잘하면 BC주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를 오픈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한 반에 3명? 3명씩 트라이 할까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너무 이제 오래 장기전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 학교 오픈 어떤 케이스냐면요, 부모가 다 직장 다녀가지고 아이들을 도저히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인 이런 학생들만 교육부에서 지금 시작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상황이 보니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제가 봐도. 어쨌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너무 이렇게 우울해하지 마시고 제 영상 보시면서 힘내시고, 그리고 항상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는 길을 찾아가고 오늘 하루 열심히 해피워킹, 뭐든지 해피하게 하는 연습하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